네, 부동산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들 연초부터 참 많이 있었고요. 저희도 집중적으로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그나마 조금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 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동산부의 변재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전에도 여러 전문가들을 저희가 많이 모셨어요. 그래서 이게 공급 과잉이 맞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약간 걱정이 된다. 어떤 분들은 공급 과잉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어쨌거나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은 긍정적인 수치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오늘 나온 자료인데요. 지난해 아파트 분양 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건설사들마다 그동안 공급을 미뤄왔던 새 아파트들을 쏟아냈는데요. 이례적으로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다가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새어 나왔습니다. 지난달 미분양 수치가 나온 것을 보면 다행스럽게도 지난 1월보다 9.3%가 줄어든 5만 5천여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2만 5천여 호로 전월보다 14.4%가 감소했고 지방도 3만여 호로 4.5%가 줄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 역시 1,414가구로 전달보다 0.1% 감소했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에 1,405가구를 기록한 이후 최소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일단 미분양 물량이 수치적으로 당장 줄어 한숨 돌리게 됐지만 마냥 이번 수치만을 가지고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번에 감소된 주된 이유가 지난 1월 달과 2월 달이 겨울철 계절적 비수기이기도 하고요. 각종 우려 덕분에 공급된 분양 물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분양 물량도 감소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도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또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다는 것은 미분양률 물량도 그렇고 분양 물량 자체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워낙 지난해 말에 쏟아낸 게 많아서. 그렇죠. 그거는 또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지난달 분양 실적은 15,000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6.2%가 증가했습니다. 네. 수도권은 35.9%가 올랐고 지방의 경우에는 특히 97.7%가 올랐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지난달 분양 증가율이 66%나 기록한 것은 작년에 4월 달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2월 달에 분양이 급감한 특수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기저효과 때문에 분양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상 한 2년 전 예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평균치보다는 4.8% 늘어난 수준에 그쳤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만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거에 있었네요. 그러니까 절대수로 봤을 때는 역시 한 4.8%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분양 물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거슬러 가면 주택 인허가 건수는 또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찌 된 일인가요? 네. 예.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달 주택 인허가는 5만 4천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3%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이보다 더해 102.5% 늘었고요. 지방도 33.7%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당연히 주택 인허가가 늘어났는데 왜 공급 물량이 별로 차이가 없냐고 다시 한번 되물으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월 달 인허가는 증가했지만 실제 공급으로 현실화되는 부분은 분양 물량은 예년 수준으로 감소한 겁니다. 네. 지난해 경우 인허가 후 분양까지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그렇게 빠른 편이었는데요. 네. 올해는 인허가 물량이 막상 분양 물량으로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한 5월이나 6월쯤 돼서 또 그때 많이 네. 늘어났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은 그렇죠. 좀 있겠네요. 역시 이것도 요즘에 부동산 시장 월별로 워낙 이렇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요.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서울 거래량 같은 경우에 참 이것도 우리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은 그래도 괜찮다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또 상황이 좀 달라졌나 보네요. 네, 앞서 긍정적인 계속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조금 있다고 말씀드렸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우려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 봄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서울 주택 시장 분위기는 잔뜩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그 바로 거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통계를 보면요. 이번 달 들어 서울 지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만 9천여 건으로 하루 평균 1,341건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하루 평균 거래량보다 16.4% 그리고 2014년 3월보다 5.9% 줄어든 것입니다. 아파트만 떼어놓고 다시 보면 이번 달 1,470건, 하루 평균 476건이 거래된 것에 그쳤는데요. 이는 지난해 평균 거래량보다 24.8% 감소한 겁니다. 그 단독 다가구 주택이 1년 전보다 12.9%, 연립 다세대가 17.5%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올해 초 서울 지역의 재건축 이주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았고요. 예. 그 아파트를 찾기보다는 비교적 값이 싼 연립주택이나 그리고 서울 외곽으로 전셋집을 찾아 옮겨간 것이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난해 말부터 계속 이어진 주택 공급 과잉 논란과 그리고 가계대출 규제 여파가 이어지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그 주택 거래가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한 가지만 좀 간단한 건데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 거래량이 좀 줄어들 때도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거래량이 막 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거나 좀 하락세로 나타났다면 예전에 비해서 직접 현장을 취재하니까요. 단독이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좀 인기가 조금은 다시 꺾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아파트 피해서 가는 가구 수가 많은 건가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 그 아파트 선호도가 훨씬 높기 그렇죠. 때문에 그 많지 않고요. 그리고 그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과잉 공급됐다는 또 얘기들이 많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들 이렇게 피해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워낙 아파트 값도 비싸기도 하고 네. 좋아하긴 하는데 돈이 안 되다 보니까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래도 인기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의 변재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